자, 여기가 이제 사실은 단원에서 이 단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단원이에요. 생명 시스템에서의 정보의 흐름. 이게 이제 중간고사 들어갔던 범위에 있던 핵산 DNA하고 RNA 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자, 먼저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유전자하고 단백질 앞에 이 그림을 잘 유심히 보세요. 시험 문제에서 이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염색체. 자, 정확히 설명드렸던 거죠. 태안에서 염색사, 실의 형태로 있다가, 자,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할 때 덩어리로 만들어져서 되는 거를 염색체라고 얘기하기로 하지. 그러니까 그 염색체는 실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푸른 모양이야. 염색체 일부를 풀어서 이게 사실은 이제 염색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염색사가 뭐냐? 정확히는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염색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있겠죠? 이 염색사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DNA. DNA는 뭐 일종이야? 핵산의 일종인 거지. 그래, 핵산이 DNA하고 RNA가 있다고 배웠었는데 여기서 DNA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DNA들이 이렇게 이제 있는 것을 지금 그림을 확대를 시켜놨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그림을 DNA 특징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중 나선. 이중 나선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중 나선으로 되어 있는 특정 부분이 여기 A라고 써 있죠? B라고 써 있죠? 이 특정 부분이 특정한 단백질을 갖다가 합성하라는, 선생님이 저번에도 얘기했던 유전 정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라고 했지? 유전 정보는 단백질에 대한 합성 정보를 설명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단백질이 기능을 담당해서 생명 활동을 유지시키게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전자 A, 유전자 B,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은, 유전자라는 표현은 결국에는 요 부분 DNA 요 가닥이 특정한 단백질 합성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보 1, 쉽게 말하면 정보 2,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유전자는 특정 어딘가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이제 DNA가 염기가 이렇게 서열로 배열이 될 거 아니야? 그 중에서 특정한 기능을 담당한 부위를 우리는 유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라는 옆에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유전자는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지 않고 RNA 합성만 일어나는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알렸다. 이거 빼놓고, 유전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자, 유전자는 DNA가 배열이 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데, 이 DNA 배열 중에서 특정 부분들이 단백질 합성을 하면 우리는 유전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연구가 진행되다 보니까, 자, 이 DNA에서 RNA 합성을 가능하도록 하는 유전자도 있더라라는 걸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RNA를 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RNA 중합 효소라는 것이 필요해요. RNA 중합 효소. 이 문제에서 나옵니다. 표현을 이렇게 중합 효소라는 표현을 쓰진 않는데, 어쨌든 이제 DNA에서 RNA로 이제 정보를 넘겨주는 과정들을 우리가 좀 더 볼 건데, 이때 이제 DNA에서 RNA를 합성할 수 있는 효소를 이제 분비를 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염색체를 풀면 염색사, 실이고, 그 염색사는 DNA라는 분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DNA 분자 구조의 일정 부분들이 특정한 단백질 합성 정보라든지 RNA 합성 정보를 갖고 있는 단위를 끊으면 각각을 우린 유전자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머릿속에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와서 이 그림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이 그림에서 줄게요. 그러면 단백질, 여기 보면 염색체를 풀어서 놓고 DNA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여기 단백질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사이사이에 단백질이 껴들어가서 이걸 염색체로 구성을 하는데, 이 단백질을 우리가 히스톤이라고 얘기해요. 히스톤 단백질. 많이 나오는 단백질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이 아마 학교 수준에서는 히스톤을 물어보지는 않을 거야. 물어보지는 않을 거. 이걸 질문해서 이걸 답으로 하는 그걸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선생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 각각의 이름들, 얘가 염색체, 요게 단백질, 요게 DNA, 이 부위가 유전자, 여기에 용어를 설명해 낼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2번을 합시다.
자, 유전자와 단백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 다시 한번 볼까? 유전자는 뭐로 되어 있다? DNA에 배열로 되어 있는 건데 거기에 저장된 유전 정보는 단백질 합성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에 의해서 단백질이 합성이 될 거고 이 단백질이 생명 활동을 일으키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단백질에 의해 다양한 형질이라는 건 생명체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동자의 색깔이 갈색이다, 뭐 푸른색이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귓바퀴가 뭐 크다, 작다, 뭐 피부 색깔이 뭐 검다, 희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형질에 해당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질을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는 자 유전자인데 결국엔 뭐예요? 이중 나서니까 DNA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DNA 일부를 끊었더니 여기서 정보가 자 갈색 눈동자를 만들 수 있는 효소를 합성해서 그 효소에 의해서 갈색 물질을 만들어낸 거야. 그 갈색 물질도 단백질이야. 그게 이제 멜라닌이야. 그래서 멜라닌 합성하면 이제 눈동자 색깔이 갈색이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근데 파란색 눈동자의 유전자 얘는 상대적으로 멜라닌의 합성량이 적거든. 그러다 보니까 멜라닌이 갈색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 멜라닌이 적다 보니까 그 사람의 눈동자 색깔은 푸른색이 되더라 라는 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으로 봅시다. 유전자 이상과 유전 질환. 그러면 이러한 유전자의 이상이 생기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러면 유전병이 생기게 되는 거지. 자, 유전자 이상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유전자 이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자, 이상 이렇게 해석해 볼게. 자, 이상 단백질. 원래 정상적인 비정상이라고 해. 용어를 갖다 정의하고는 안 돼. 그냥 비정상 원래 만들어져야 될 단백질이 아닌 비정상 단백질을 갖다가 합성하게 되는 경우, 비정상 단백질 합성하게 되는 경우. 지금 내가 뭘 얘기하고 있어? 유전자가 생명활동에 관여하는 단백질 합성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것들을 지금 짚어보자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원래 만들어져야 될 정상적인 단백질이 아닌 비정상 단백질을 합성을 해서 이 비정상 단백질 때문에 유전병이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적혈구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 적혈구가 무슨 색으로 되어 있죠? 붉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건 헤모글로빈이라는 적혈구를 구성하는 단백질 때문에 그래. 근데 그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원반 모양으로 생겨 있지. 앞에서 우리 삼투 현상 배웠을 때 동물 세포에서 우리가 적혈구 갖다가 실험을 했었잖아.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이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동그랗게 돼야 될 이 헤모글로빈이 이제 난 모양으로 바뀌어서 적혈구를 형성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난 모양 뒤에 나와요. 이건 그냥 정리만 해주세요. 자, 적혈구, 빈혈증. 그래서 이 적혈구가 원반이 아닌 난 모양이 되다 보니까 혈관 내에서 적혈구가 난 모양이니까 동글지 않고 나시니까 어떻게 돼 있어?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빈혈이거든. 그래서 빈혈증을 만들게 되는 유전병을 만들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뒤에 나온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우리 앞에서 생명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화학 반응을 갖다 물질 대사라고 이야기를 한다 했었지. 물질 대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죠?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그러니까 열의 에너지에 출입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가 반드시 뭐가 관여해야 된다? 생체 촉매인 효소가 관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효소가 일반적으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서 물질 대사의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효소가 그런 어떤 뭔가의 작용을 할 수 있는 효소가 자, 생성이 안 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유전자 이상이 되면은 비정상 단백질 합성하거나 효소가 생성이 안 되는 경우. 자, 그때 대표적인 병이 페닐 케톤 뉴증이야. 페닐케톤 뉴증.
자, 뒤에 나와, 책에 나와. 일단 구분만 내가 하자라고 지금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통합과학 수준에서 유전자 이상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유전병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하나하고 페니켈톤 뇌증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종류는 다르다. 의미는 다르다. 얘는 정상적인 단백질 아닌 비정상 단백질이 합성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다음 두 번째, 페닐케톤 유증은 이제 페닐알라닌을 분해하는 분해 효소가 안 만들어져서 그래서 페닐케톤이 쌓여서 생기는 병이야. 좀 이따 다시 얘기할 거야. 책에 나와요. 그래서 효소 형성이 안 되는 그래서 생기는 유전병이 있을 수 있다를 이제 이 정도로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러면 디스테로 넘어가서 자, 유전 정보의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우리가 선생님이 DNA나 RNA를 우리가 핵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DNA, RNA, 핵산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를 뭐라고 얘기하셨죠? 뉴클레오 타이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는 당, 인산, 염기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이 다시 두 가지로 나오죠? 하나는 디옥시 리보스 그다음에 하나는 리보스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죠. 인산은 그냥 PO4 3- 인산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염기는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A, T, G, C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RNA는 A, U, G, C. 내가 결합을 갖다가 자, 수업 시간마다 얘기했었던 건데 지금 여기는 AT, AU는 이중결합, GC는 삼중결합이에요. 이 결합들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지? 수소결합이에요. 선생님 우리가 배운 결합은 공유결합 아니면 이온결합인데요. 그럼 뭐라고 했었지? 원자간 결합을 얘기하는 거야. 화학결합 중에서 원자간 결합을 얘기하는 거고 이 수소결합은 분자간 결합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공유결합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중결합, 삼중결합. 그래서 A는 T하고 G는 C하고 A는 U하고 G는 C하고만 결합하는 이런 관계를 뭐라고 얘기할까? 상호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렇죠? 자, 이건 아마 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DNA가 아까 뭐라고 했었죠? DNA의 특정 부분들이 뭐에서 기능을 담당하면 걔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유전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DNA에 있던 정보를 이 DNA가 어디 안에 있어? 정보가 있으면은 바로 핵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핵 안에 아까 염색사가 있었던 거잖아. 그 염색사의 부분들이 자, 염색사를 구성하고 있는 게 DNA이고 그 부위가 특정 기능을 담당하면서 그래서 이제 유전 정보를 발현을 시켜가지고 단백질 합성할 수 있는 합성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DNA가 이중 나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저번에 앞에서 우리 세포 소기관 할 때 얘가 단백질을 합성하려면 세포 소기관에서 동글뱅이 조그만 거 단백질 합성하는 장소로 뭐라고 얘기한다였지? 리보솜 이렇게 얘기한다 했었죠? 기억나죠? 리보솜. 그럼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을 시켜야 되는데 얘가 이 여기 있는 정보를 갖다가 여기까지 보내줘야 돼. 보내줘야 되는데 얘가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덩치가 커. 근데 핵을 보면은 핵이 사실은 핵을 보게 되면은 핵이 이중막 구조야. 여기까지 시험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어. 자, 그러면 막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거야. 단일막이 아니라 막이 이중막으로 되어 있다는 거야. 우리 앞에서 세포질은 뭐라고 그랬지? 인지질 이중충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었고 얘는 막이 두 개로 되어 있다는 거야. 이런 이중막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핵,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엽록체. 그리고 지금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는 이중막 구조일 뿐만 아니라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 각각 다 뭐가 있어? DNA를 가지고 있어. 미토콘드리아 안에도 DNA가 있고 엽록체 안에도 DNA가 있어. 다만 차이는 뭐냐면은 이건 이제 생명 원인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DNA, 핵에 있는 DNA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고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에 있는 DNA는 자기를 복제하는 역할로서 DNA가 역할을 담당을 하게 돼.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뭘 배우는 거냐면 단백질 합성에 대한 정보를 배우는 것이니까 핵에 있는 이중막 구조의 이 DNA에 관심이 있는 거지. 자, 그럼 다시 와서 핵 안에 이중 나선으로 되어 있는 DNA가 있는데 얘는
이 핵에는 이렇게 이중막으로 돼 있으면서 구멍이 나와 있어. 그리고 구멍이 있단 말이야. 이런 구멍을 뭐라고 표현하면 핵의 구멍을 해서 핵공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 핵공은 구멍이 작아서 이중 나선인 DNA가 빠져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중 나선으로 되어 있던 이 DNA를 갖다가 단일 가닥이면 뭐예요? DNA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RNA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DNA의 이중 가닥 중에 하나를 RNA로 정보를 옮겨주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DNA에서 정보를 RNA로 옮겨준다. 그걸 잘 생각해야 되겠지. DNA는 이중 가닥이니까 1가닥, 2가닥 해서 두 개의 가닥이 있으면 두 가닥 중에 하나의 정보를 RNA에다 넘겨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RNA는 DNA 1가닥, 2가닥 중에서 한 가닥에 대한 정보를 넘겨받았어. 그러면 이 얘에서 넘겨받은 RNA는 어떻게 단일 가닥이 되니까 이 단일 가닥은 구멍 사이에 핵공을 빠져나와서 이게 누구한테 리보솜에 달라붙을 수 있게 되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DNA 정보를 RNA로 넘겨주는 이거는 어디서 일어난다? 핵 내에서 일어난다. 핵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RNA가 핵 바깥으로 나오는 거야. 핵 외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핵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핵 바깥으로 나와서 누구에 붙어서 리보솜에 붙어서 뭘 합성하는 거야? 바로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럼 자 여기다 용어를 한번 우리가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DNA에 있던 정보를 RNA로 넘겨주는 거야. 이거를 이제 복사시키는 거지. 이 복사 과정을 생물학적 용어는 뭐라고 하냐면 전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트랜스크립션, 전사라고 얘기를 해. 그럼 전사된 이 RNA는 어떤 정보를 갖고 있지? DNA에 대한 단백질 합성 정보를 가지고 있겠지. 그 단백질 합성 정보에 의해서 아미노산을 결합시켜서 폴리펩타이드를 만들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가 누구냐면 리보솜이란 말이야. 그래서 RNA에 있던 정보로 해석을 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을 트랜슬레이션, 번역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DNA에 있던 정보가 RNA로 옮겨가는 건 핵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 RNA에 있던 정보가 리보솜에 붙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건 핵 바깥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이죠. 이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쓴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생명 중심 원리. 만약에 주관식으로 생명 중심 원리를 쓰라. 그럼 뭘 쓰라는 거야? 이걸 쓰라는 거야. DNA, RNA 이 과정을 전사. RNA 단백질 번역. 이걸 쓰라는 게 생명 중심 원리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책을 보시면은 DNA에 있던 정보를 RNA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고 핵 안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RNA에 있던 정보를 번역해서 단백질 이 단백질 어디서 합성된다고? 리보솜에서 합성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리보솜 합성되는 이 과정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핵 바깥으로 RNA가 빠져나와서 리보솜에 달라붙어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핵 바깥으로 외에서 나타내는 현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아들었어? 문제 알아들었어? 네. 자, 좋아. 이 문제 때 좋다. 수업 잘 듣고. 자, 다시 한번 책을 보면서 밑줄 한번 쳐봅시다. 자, DNA 유전 정보가 RNA에 전달되는 과정. 이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이 용어를 전사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일어난다? 핵 안에서 일어난다. 오케이?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DNA 정보를 RNA로 보내주기 위해서 이 RNA를 합성하는 RNA 중합 효소가 핵 내에서 뭘 갖다 RNA를 합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실은 핵 안에 있는 인에서 RNA를 합성을 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핵 바깥으로 그럼 RNA가 빠져나온다. 이중나선보다 단일 가닥이 심플하니까 빠져나올 수 있다. 나와서 누구에 붙어? 리보솜에 붙는다. 알겠죠? 그럼 리보솜에 붙어서 지가 하는 역할은 뭐야? 단백질을 뭐한다? 합성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백질을 합성한다고 그랬으면 이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에 대해서 우리가 중간고사 내용으로 배웠었죠. 단백질 기본 단위체를 뭐라고 얘기하지? 아미노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미노산 기본 부족형 단위. 자, 중간에 C 있고 카복실기, 그다음에 아미노기, 그다음에 아미노산 종류를 얘기하는 겹사슬, 수소. 이 겹사슬들이 몇
몇 가지? 20가지.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이 몇 가지가 있다? 20가지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시험 범위 들어가는 거니까 자, 얘를 우리가 카복실기라고 얘기하고 얘를 갖다 우리가 자, 아미노이라고 얘기하지.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어쨌든 얘네들이 결합하는 과정을 펩타이드 결합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라고 하면 기억나죠? 자, 일련의 과정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거를 자, 지금 어쨌든 DNA라는 녀석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단백질 합성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DNA는 구성 기본 단위체가 뭐야? 뉴클레오타이드란 말이야. 그럼 뉴클레오타이드는 당 인상 연계인데 그럼 도대체 당 인상 연계 중에서 누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을까? 자, 유전 정보는 단백질 합성 정보. 단백질은 기본 단위체가 뭐라고? 아미노산. 그럼 아미노산을 갖다가 이제 체내에 있는 아미노산을 갖다가 가지고 와서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 거거든. 그럼 아미노산에 대한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을까가 중요하겠네. 그 아미노산에 대한 정보를 바로 염기가 가지고 있는 거야. 염기가 아미노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 아미노산이 이제 염기에 의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 밑에 과정입니다. 줄게요. 자, 문장을 읽어볼게요. 그걸 읽었을 때 이제 눈에 들어온지 확인해 봅시다. 자, 나 지금 수업하기 너무 좋아. 태도들이 너무 반듯해가지고 너무 좋아. 준혁이도 각성한 것 같고. 근데 시켰는데 안 해서 이 새끼가. 영상만 듣고 가는데. 저 동산 저 유창이 저 새끼 말만 들으면 좀 붙는데. 자, 유전 정보는 유전자를 이루는 DNA. 자, 유전 정보는 유전자를 이루는. 자, 아까 내가 뭐라 했었지? 유전자는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염색체를 풀면 염색사인데 염색사가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 DNA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DNA가 특정 부분이 뭐라고? 특정 단백질을 합성한 정보를 갖고 있으면 걔를 유전자라고 표현한다 그랬었지. 그러니까 유전자를 이루는 DNA에 뭐라고 써있어? 염기, 서열.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DNA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인데 당인산 염기 중에서 누가? 염기가 바로 뭐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다 이 말이야. 염기가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럼 DNA 염기가 뭐가 있어? A, T, G, C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A, T, G, C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유전 정보가 달라진다. 이게 이제 키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배열 순서에서의 키가 뭐냐? 자, 유전 부호입니다. 여기 이제 유전 부호라고 하는데, 자, DNA에 있는 염기가 3개가 한 개의 아미노산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가지고 있어요. 아까 선생님 뭐라고? 단백질 합성 정보가 유전 정보고 그 DNA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DNA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가 누클레오타이드고 당인산 염기 중에서 그 염기가 자 단백질 합성할 수 있는 아미노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니까. 근데 그 염기 몇 개가?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한 개의 아미노산의 정보를 이 염기 3개가 가지고 있는데 이 3개를 우리는 뭐라 표현하면 3염기 조합 이렇게 표현합니다. 3염기 조합. 실제로 저기는 주관식은 저대로 써야 돼. 3염기 조합. 이제 조합. 이게 사실 이게 코드니까 우리가 3을 그러니까 트리플렛 이렇게 얘기하는 트리플렛 코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풀어서 우리말로 3염기 조합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DNA에서 아미노산 한 개를 지정하는 연속된 3개의 염기 이걸 3염기 조합. 즉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뉴클레오타이드에 있는 염기들 3개가 모이면 하나에 대한 아미노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걸 우리는 3염기 조합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DNA에서 DNA가 이중 나선으로 되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가닥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뭐로 써있니? T, A, C 그러면 이 3개가 3염기 조합이 되는 거고 이 3염기 조합이 하나의 아미노산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아까 뭐라고? DNA는 덩치가 커서 이 정보를 누구한테 옮겨줘야 된다 그랬어? RNA로 옮겨줘야 되고 그 과정을 뭐라고 얘기한지? 전사라고 얘기한다 그랬었지. 그럼 이 정보를 RNA에 옮겨줄 거야. 이 과정이 바로 전사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 DNA 정보를 RNA가 받을 때도 어떻게 한다? 상부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야. 상부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아까 선생님이 DNA는 A, T,
G, C. 그럼 RNA는 A, U, G, C. 이렇게 된다고 썼지? 자, 이제는 DNA야. DNA 정보 RNA를 옮길 거야. 그럼 잘 봐. T니까 여기가 뭐가 돼야 돼? A가 돼야 되는 거죠. 상보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A니까 뭐가 돼? T가 돼야 되지만 그러니까 RNA는 자, T가 있어 없어? 없죠. 뭐가 있어요? 대신 유라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T 대신에 유라실. 알겠어요?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지금 뭐라 써있니? C 대신 C에 대한 상보역할이 뭐야? G가 되게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정보를 받았단 말이야. 그럼 아까 선생님이 DNA가 3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걸 뭐라고 표현한 거? 3염기 조합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었지. 그 이 3염기 조합, 이 조합의 이 정보를 누구한테 옮겨준 거야? RNA한테 옮겨준다니까 그 과정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전사라고 얘기하는 거였어. 그럼 전사받은 RNA에 이 3개의 조합이 있겠지. 이 3개의 조합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코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DNA가 가닥이 2개가 있는데 이 2가닥 중에서 한 가닥이 풀려. 그럼 한 가닥이 풀리면 그 한 가닥의 정보를 RNA한테 정보를 옮겨주는데 이 정보라는 것이 DNA 염기 3개당 하나의 아미노산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 DNA 정보를 RNA로 옮기는 전사 과정에서 이 DNA 3개 갖고 있는 아미노산의 정보를 3염기 조합 그리고 얘를 갖다가 RNA로 옮겼을 때 그 3염기 조합에 해당되는 아미노산의 배열을 뭐라고 표현한다? 코돈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코돈이라는 건 누구한테서 쓰는 표현이야? DNA에게서 RNA에게서? RNA에서 쓰는 표현이 코돈이 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아시겠죠? 자, 우리 이제 지금 수업 들으면서 다 외우려고 해야 돼. 그냥 듣고 나중에 봐야지. 이러면 안 돼. 자, 그러면 자, 이번에 유전보호 체계의 공통성이라고 했는데 별표 하나 쳐볼까? 자, 이거 왜 별표 치라고 얘기했냐면은 유전보호라는 게 뭐냐? 유전보호가 아까 얘기했던 게 뭐예요? DNA가 갖고 있으면은 뭐라고? 3염기 조합 이렇게 얘기하자고 했었고 이 3염기 조합을 DNA에서 RNA로 옮겨주는 과정을 전사라고 이야기하고 3염기 조합을 전사 받으면 얘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었지? 코돈 이렇게 표현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럴 때 이걸 유전보호라고 얘기해요. 유전보호가 바로 뭐냐면은 3염기 조합하고 그다음 코돈을 유전보호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이제 유전보호입니다. 이게 유전보호인데 자, 이 유전보호가 자, 뭐라고 생각해 봅시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명체는 동일한 유전보호 체계를 사용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사람을 보고 있는 거지만 사람이 아니라 조그마한 미생물이라 하더라도 박테리아라 하더라도 세균이라 하더라도 전부 다 뭘 가지고 있다? DNA를 가지고 있고 이 DNA의 3염기 조합에 대한 정보로서 아미노산을 갖다 지정을 해서 RNA로 옮겨져서 그래서 얘네들이 단백질을 합성해서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야.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아니면은 이게 단세포 생물이든 상관없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전보호 체계의 공통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세포나 단세포나 전부 다 동일한 이 3염기 조합과 코돈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아미노산을 지정해서 단백질을 합성한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걸 우리는 유전보호 체계의 공통성이라고 얘기해. 그럼 이 유전보호 체계의 공통성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 이거죠. 대부분의 생명체가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했다는 진화론을 갖다가 이제 지지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예를 들어서 아메바 단세포 생물이란 말이야. 그럼 아메바 같은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에서도 똑같이 DNA에 있던 정보를 RNA로 옮겨서 리보솜에 가서 뭘 합성해? 단백질 합성해서 이 아메바 자체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럼 걔네들의 3염기 조합이 지정하는 아미노산과 우리 사람에 있는 세포에서 지정하는 3염기 조합의 아미노산이 동일한 아미노산을 지정을 한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럼 뭐야? 아메바나 나나 똑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유전보호 체계의 공통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자, 이 그림을 이제 다 했어. 이 다음에 끝난 거야. 끝난 거를 다시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아까 선생님 얘기했었죠? DNA에 있던 정보를 RNA로 옮기는 과정을 전사라고 얘기한다 했어요. 그럼 DNA에서 A, G, C, T니까 전사를 시키면은 상보적으로 전사를 시켜야 돼. 그럼 A 원래 T여야 되는데 RNA는 자 타이밍 대신에 유라실이 있어야 되는 거고 G, C, C, G, T, A. 실제 아주 쉽게 시험 문제를 내면 어떻게 한다? 여기를 빈칸을 채우고 채워라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는 거야. 그럼 DNA 정보를 이쪽으로 옮겼을 때 상보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해줄 수 있으면 되겠고 이렇게 했던 이 RNA 정보가 누구한테 붙는다고? 리보솜에. 그래서 전사된 RNA가 세포질. 이 세포질로 나왔다는 게 뭐야? 핵 바깥에서 이런 말인 거죠. 핵 외에서 리보솜과 결합을 해서 RNA의 코돈 아까 얘기했던 요 세 개 DNA 얘를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었고 3연기 조합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었고 이 3연기 조합을 받은 얘 세 개를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었지? 코돈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었지? 이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자 이제 리보솜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이 리보솜에 여러 개 아미노산이 오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얘네들끼리 펩타이드 결합을 해가지고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해서 입체 구조를 가지면은 비로소 단백질이 되고 특정한 기능을 수행해서 생명활동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 그림을 지금 다시 한번 여기 그림이 계속 좀 반복되고 있는 거야. 자, 반복되고 있는 거야. 자, 봐. 얘 지금 뭘 설명하는 걸까? 자, 보세요. 자, 위에가 DNA입니다. 그럼 DNA에서 자, 얘가 어떻게 돼 있을까? 그게 당, 인산, 염기, 또 당을 따르게 표현하지만 인산, 당, 염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쭉 뭐가 있는 거예요? 뉴클레오타이드가 있는 거지. 그래서 바깥쪽으로는 당, 인산, 당, 인산, 당, 인산, 당, 인산, 당, 인산, 당, 인산 그리고 안쪽으로 염기들이 있는 건데 지금 1번 가닥, 2번 가닥에서 상보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쵸? 확인. 자, G니까 뭐가 돼 있어? C, CG, AT, CG, CG, AT, AT, TA 이렇게 상호적으로 결합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지.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 DNA가 덩치가 커서 핵 바깥으로 못 나온다니까. 자, 리보솜에 붙어서 단백질 합성을 해야 되는데 핵 밖으로 나오게 하려면 이 정보를 갖다가 슬림한 RNA로 넘겨줘야 돼. 그럼 RNA를 넘겨주는 과정을 전사라고 얘기하는 거였어. 그럼 전사에는 놈을 보니까 뭐로 돼 있는지 보자. CGU로 돼 있어. 그럼 1번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제인 거지. CGU로 돼 있어. 그러면 CGU는 RNA의 뭐야? 코돈을 얘기하는 거지. DNA는 3연기 조합, RNA는 코돈이라고 얘기했었지. 그러면 CGA의 자 CG 지금 뭐라고 써있니? U냐? 이거 자. 그럼 얘에 대한 상부적인 결합을 하는 걸 따져보자. C면 뭐가 돼야 돼? G. G면은 C. 그럼 U면은 A. 오케이. 그럼 GCA가 3연기 조합이어야 되겠지. 이해됐어요? 그럼 위로 올라와서 GCA가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도현아 영혼을 담아서 수업을 들으라니까? 왜 그냥 눈만 뜨고 수업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봐. 너무 쉬운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얘가 지금 C, G, U야. 이거 누구 거라고? RNA일 거야. RNA의 세개 염기의 조합이 지정하는 이 과정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코돈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어. 알겠어? 이 코돈은 DNA에 있는 누구 거를 3연기 조합을 받아온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얘 CG U에 대한 상보적이려면 C면은 G고 G면은 C고 U면은 누구라고? A인 거지. 이게 코돈, 이게 뭐가 되는 거야? 3연기 조합이란 말이야. 이 3연기 조합은 누구 거냐고? DNA 거란 말이지. 그럼 위쪽 DNA 중에서 DNA가 이중 나선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1번 가닥, 이게 2번 가닥이라고 하면 얘는 도대체 누구 건지를 확인해보라. 이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GCA가 누구니? GCA 여기 있지? 맞아? 그러니까 1번 가닥을 얘가 뭐 한 거니? 전사를 시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알겠어?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얘가 누구가 전사한 거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코돈에 대한 상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DNA 3연기 조합을 찾아서 그 3연기 조합의 위쪽에 1번 가닥, 2번 가닥 중에 어디에 있는지를 본다 이런 얘기인 거야. 알았니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하나 더 추가를 하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보면 이렇게 정보를 받으면 보세요. 왜 여기서 박스를 쳐놨을까?
DNA의 3연기 조합을 건네받은 RNA의 조합을 코돈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었지. 이 코돈 이 세 개가 세 개의 연기가 결합해서 저 코돈 하나가 뭐라고 한 개 아미노산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얘가 아미노산을 하나만 들고 하나만 들고 하나만 들고 하나만 들고 하나만 들고 하나만 들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폴리페프타이드에서 단백질 합성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이 어디서 일어난다고? 리보솜에서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 알아들었니? 이해됐어요? 자, 사실은 RNA는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 RNA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RNA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RNA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mRNA라고 해요. 정보를 뭐 했니? DNA 정보를 리보솜에다 전달시켰지? 전달하는 사람은 메신저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mRNA가 메신저 RNA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RNA 종류가 mRNA, 그다음에 트랜스퍼, 수송하는 RNA도 있고 mRNA, tRNA, 그다음에 리보솜도 뭐로 만들어졌냐면 RNA로 만들어졌어. 그래서 리보솜을 구성하고 있는 RNA를 리보솜 RNA에서 rRNA, 그다음에 소형 RNA, 크게 작은 RNA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RNA 종류가 되게 많단 말이야.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는 mRNA, 메신저 RNA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자, DNA 정보를 RNA로 옮겨주는 이게 바로 mRNA를 설명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봐도 뭐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개념 수습 문제로 확인해 봅시다. 자, 1번. 오늘은 문제풀이까지 다 할 거야. 오늘 끝낼 거기 때문에. 자, 1번. 한 분자의 DNA는 하나의 유전자가 있다. 자, 한 분자의 DNA는 하나의 유전자가 있다. DNA가 뭐야? 이중 나선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럼 이 안에 특정 부분의 연기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능을 담당을 하면은 그럼 걔네들 유전자로 표현한다 그랬었지. 그러니까 한 분자의 DNA는 하나의 유전자가 아니라 여러 개의 유전자가 존재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1번은 잘못된 얘기가 되는 거죠. 설명 알아들었니? 무슨 말인지? 자, 그다음 2번. 유전자의 유전 정보는 DNA의 염기 서열에 저장된다. 자, 유전자의 유전 정보가 뭐라고? 단백질 합성 정보 혹은 RNA 합성 정보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것이 DNA의 염기 서열 중에서 뭐라고 표현한다? 이거를 3염기 조합 하나의 아미노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유전자 유전 정보는 DNA 염기 서열에 저장된다. 이거는 맞는 설명이 돼야 되겠죠. 됐어요? 자, 다음 3번. 단백질은 유전자 유전 정보에 의해서 합성된다. 그렇지. 유전 정보라는 게 단백질 합성 정보를 설명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다음 마지막. 유전자 이상이 되면 유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죠. 그 유전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두 가지로 설명했었지. 자, 비정상 단백질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은 이 단백질 합성에 관여할 수 있는 효소가 결핍이 되거나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하나 얘기했고 페닐 케톤 료증 이렇게 두 개를 얘기를 했어요. 자, 2번. 자, 그림은 세포대에서 일어나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낸다. 자, 이 그림을 주관식으로 냈었을 때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지? 얘를 생명 중심 원리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었죠. 생명 중심 원리를 써라. 그러면은 저 그림을 쓰라는 얘기란 말이야. 생명 중심 원리. 그러면 DNA가 RNA로 넘어가는 과정을 뭐라고 표현하고? 전사. RNA 정보를 단백질로 만드는 과정이 리보솜에서 발생이 될 텐데 이 과정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번역, 트랜스레이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다고 했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A 과정은 전사이고 B 과정은 번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DNA가 RNA로 이렇게 정보를 옮겨주는 것은 핵 바깥으로 RNA가 빠져나가기 위함이니까 이 과정은 어디서 일어나야 돼? 핵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번역을 한다는 건 리보솜에 자, 이 RNA가 달라붙어가지고 그래서 아미노산을 데리고 와서 단백질 합성하는 거니까 얘네들은 세포질에서 어디? 리보솜에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들었어요? 외울 거 별로 없어요. 외울 거 별로 없어. 자, 3번. 봐봐. 그래서 선생님 예전에 수업할 때 너희들 선생님한테 먼저 수업 들었을 정도 들은 선생님 그때 다 이미 얘기했잖아, 사실.
3년기 전 얘기했었고 DNA 정보가 RNA가 받는 걸 전달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게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되는 얘기 다 했었잖아. 그리고 내가 기말고사 이거 들어간다 딱 얘기했잖아. 그 했던 거 지금 또 하는 거야. DNA 유전자가 형질로 발현이 되면 DNA 정보에서 자 누구한테 RNA로 정보를 옮겨준 역할들을 해야 되겠죠. 그 과정 전사가 일어나야 돼. 맞는 얘기가 되겠고. 그다음 RNA 유전 정보에 따라 리보솜에서 단백질, 그렇지 단백질 합성 장소가 RNA 유전 정보에 따라서 자 단백질이 합성이 되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표현할 수 있겠죠? DNA에서 유전자로 발현되려면 전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럼 DNA가 갖고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지 아까? 3년기 좋아. 그 정보를 갖다가 전사시켜서 RNA로 옮기면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코돈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알겠죠? 자 지금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고 있어. 자 사람의 유전자는 세균과 유전 보호 체계가 어떻다? 같다 그랬었죠? 그걸 내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지? 유전 보호 체계의 공통성. 중간에서 나오면 그렇게 써야 되는 거야. 유전 보호 체계의 공통성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었죠. 유전 보호 체계의 공통성.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뒤로 넘어가 봅시다. 158페이지.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걸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사례가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사례는 자 유전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축소가 안 돼. 자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었죠? 자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면 하나는 뭐라고 썼지? 비정상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가 뭐라고 썼죠?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효소가 결핍이 되는 경우가 유전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아까 비정상 단백질 합성되는 예를 뭘 들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남모양, 좌표혈구, 빈혈증을 얘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효소의 결핍에 해당되는 이제 유전병의 페닐, 케톤, 요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자 남모양 좌표혈구 빈혈증이 왜 생기는 거냐? 자 아까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DNA에서 지금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자 어떻게 생겨야 된다? 얘가 원반 모양으로 생겨야 되는데 남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 남 모양으로 만들어진 과정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보시면 별거 아닌데도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야. 자 DNA죠. DNA 정보를 RNA로 옮겨주는 거죠. 이 과정 전사라고 얘기한다고 했었고 DNA에서 세 개야. CTT 이게 뭐예요? 3년기 조합이 되는 거죠. 그럼 전사를 시키면 여기 빈칸으로 나오겠죠? 상부적으로 결합해야 되니까 C니까 뭐가 돼야 돼? G, T면은 A 이해되죠? 그래서 GAA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가 이제 이런 아미노산을 만들면 정상 아미노산에 의해서 이렇게 이부장한 이제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 옆을 딱 보니까 자 CTT 조합이 아니라 CA 하나 바뀌었어. 염기가 하나로 자 T에서 A로 바뀐 거야. 정상인은 이렇게 돼 있는데 CT2로 돼 있는데 이 비정상인 경우의 사람은 CT가 아니라 CAT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C면 뭐가 돼? G가 되고 A면 T가 아니라 U가 되고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덴 대신 유라실에 나오는 거예요. 요거 하나 바뀌었는데 어떻게 된다? 아미노산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꿨죠? 다른 아미노산이 생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 모양이 자 이렇게 원반 모양에서 남 모양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럼 남 모양으로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자, 적혈구가 헤모글로빈이 남 모양이면 적혈구가 남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적혈구가 붉은색인 이유가 뭐야? 헤모글로빈이 붉은색이기 때문에 그래. 그럼 헤모글로빈이 뭘 한다? 산소를 운반할 수 있는 단백질인 거야. 알겠어요? 이거 굉장히 이제 적혈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남모양 적혈구는 산소를 잘 운반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뭐냐면 얘가 못의 혈관은 막는 거지. 둥글지 않고 나수로 길게 돼 있으니까 혈관에서 혈액 이동을 잘 못하도록 하게 만드는 거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그래서 단명을 해. 사람들이 오래 살지 못한단 말이야. 근데 장점도 있어.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너희들 말라리아라는 이제 목이 들어봤지? 네, 말라리아는 이제 풍토병에 해당이 되는데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말라리아에 대해서 내성이 있어. 말라리아에 안 걸려. 정상에는 걸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 하나의 장점을 주면 하나의 단점도 주는 거지. 이제 그게 이제 공통분모인 거야. 자, 어쨌든 간에 첫 번째 지금 아까 비정상 단백질 만들어진 경우를 얘기했고, 두 번째는 효소의 결핍을 얘기했어요. 효소의 결핍이 바로 얘가 되는 유전병의 페닐케톤류증이야. 자, 이 DNA에서 유전자 이상이 생겼더니 결과가 뭐라고? 아까는 자 비정상 단백질인 이제 남모양 이제 헤모글로빈이 생겼던 거고, 그 다음 얘는 뭐냐면 유전자 이상에 의해서 효소가 안 만들어져, 부족해진 거야. 그럼 이 효소가 뭐냐라는 건데 그 사례가 페닐케톤류증이지. 자, 페닐알라닌이 아미노산이야. 이 페닐알라닌은 분해를 시켜서 이걸 뭐로 바꿔야 되면 타이로신으로, 책에 나와요. 타이로신이라는 것으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여기 나오죠. 페닐알라닌을 타이로신으로 바꿔줘야 돼. 이 바꿔줄 때 뭐가 필요하면 효소가 필요해. 이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페닐알라닌 분해 효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분해 효소가 안 만들어진 거야. 그럼 페닐알라닌이 타이로신은 안 바뀌고 페닐알라닌 상태로 되어 있으면 얘가 변형을 일으켜서 뭘로 바뀌냐면 얘가 페닐케톤이라는 물질로 바뀌어. 페닐케톤이라는. 근데 이 페닐케톤이 독성이 있어. 독성이 있어서 이게 뇌에 축적이 돼. 그래서 뇌에 축적돼서 뇌의 기능 손상을 갖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적장애 등의 증상들을 만들어내. 굉장히 무서운 병인 거지. 알겠어요? 이런 걸 우리가 페닐케톤류증이라고 해. 이름이 왜 페닐케톤류증이라고 얘기하냐면 정상적이면 페닐알라닌이 타이로신으로 분해가 돼서 오줌 속에서 나와봤자 타이로신이 나와야 되는 거야. 대부분들은 제흡수를 하지만. 근데 오줌에서 자, 이 페닐케톤이라는 물질들이 발견이 되거든. 그럼 그 사람은 이 병에 걸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병명이 페닐케톤류증인 거야. 류가 오줌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오줌에 이제 페닐케톤이 이제 보이더라라는 걸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해되죠? 자, 그 다음 옆에 있는 것도 이제 정리해보는 겁니다. 다 지금 배웠던 내용들 정리하는 거예요.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얘기죠. DNA 정보가 DNA는 자, 이게 하나의 DNA라고 얘기하면 질문 하나 해보자. 아까 나왔던 문제다. 하나의 DNA는 하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OX, X 옳지. 아까 개념 속수가 나왔던 거지. 요게 특정 부분, 특정자가 하나가 유전자 A, 유전자 B, 유전자 C, 유전자 D 이런 식으로 각각의 뭐예요? 유전 정보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이 DNA를 이제 RNA 한 가닥으로 옮겨주는 과정은 전사라고 얘기한다 그랬었고, 이 핵 내에서 RNA를 종합할 수 있는 종합 효소가 만들어져서 그래서 RNA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이 RNA가 이 핵콩, 이 사이를 빠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포질로 가는 거죠. 세포질로 가서 누구에 달라붙는다고? 리보솜에 달라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보솜에 달라붙어가지고 리보솜에서 여러 개의 아미노산이 모여가지고 뭘 만든다? 단백질을 합성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전사고 번역이라 표현해 주게 되는 건데, 자, 이 전사할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시험 문제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RNA에 있는 3연기 조합 형태를 정보를 전달받는 걸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지? 코돈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지? 코돈 한번 봐보자. 지금 뭐라고 써있니? U, G, G야. 그럼 이 정보를 누가 줬을까? DNA가 줬겠죠? 그럼 U, G, G의 정보면 상고적이니까 자, U는 누구랑 결합해야 돼? A랑 결합해야 되겠죠? 아데닌, A. 그 다음에 구아닌은 사이토신. 그 다음에 얘는 U니까 U, A.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A, 얘는 A. 그 다음에 G니까 사이토신, C니까 구아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게 지금 코돈이니까 이 코돈은 누구로부터? 3연기 조합으로부터 넘겨받은 거라니까? 그럼 이 3연기 조합은 누가 갖고 있는 거야? DNA가 갖고 있는 거지? 그 위에서 이 조합을 갖고 있는 것이 1번 가닥, 2번 가닥 중에서 누구예요 지금? 1번 가닥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1번 가닥을 얘가 뭐 했다? 전사를 시켰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콜?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이제 마지막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래 표가 나와 있죠. 이 표가 무슨 표인가 봐요. 자, 그럼 유전보호 해독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DNA 염기 서열에는 특정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아미노산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이거 이해돼야 되겠죠? 그리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를 유추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이 코돈표는 누구가 얘기하는 거라고? RNA가 이해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체내에 있는 필수 아미노산의 종류가 몇 개라고 했었지? 아미노산이 몇 개라고 했어? 20가지예요. 그쵸? 그 다음에 코돈표니까 RNA니까 RNA의 염기에 코돈의 정보가 있는 거니까 RNA 정보가 몇 개 있어? RNA 염기가 몇 개 있어? A, U, G, C 몇 가지가 있는 거지? 4가지가 있는 거지. 근데 코돈이 3개가 모여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럼 3개가 모이면 자, 4가지의 종류가 3가지의 경우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4가지의 종류가 3가지가 되면은 자, 얘는 얼마니? 4의 3승이면 6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4개의 염기가 코돈 3개가 모여야 하나의 아미노산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가질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게 4에 이 4는 염기 A, U, G, C 4종류의 4를 얘기하는 거고 이 3은 뭘 얘기하는 거야? 3염기 조합 즉 코돈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64가지 그럼 그러면 64가지에 대한 뭐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정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럼 왜 이염기 조합은 아닐까? 이염기 조합은 어떻게 돼? 4가지에 몇 승이 돼? 2승이 돼. 그럼 몇 가지가 돼? 16가지. 근데 우리 몸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은 총 몇 개라고? 20가지. 이거 뭐보다 작아? 20보다 작지. 그럼 이렇게 해서 2개 모여서는 우리 몸에 있는 20가지 아미노산을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생명체는 이와 같이 3염기 조합으로서 이제 아미노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자, 총 64가지인데 실제 아미노산이 몇 개야? 20가지니까 얘가 훨씬 더 어때? 크지? 그럼 이건 뭘 설명하는 걸까? 64가지 중에서 다른 코돈이라 하더라도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걸 설명해 주겠지. 알겠어요? 자, 무슨 말인가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UUU, UUC. 자, 같아 달라. 다르죠? 근데 둘 다 뭐를? 페닐 알란이라는 자, 아미노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UCU, UCC, UCA, UCG. 얘는 세린이라는 아미노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20가지면 되는데 우리는 64가지가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복해야지 20가지가 될 수가 있게 될 거 아니겠어? 그래서 그 중복되는 경우가 나타날 거라는 거야. 알겠죠? 그럼 여기서 다 필요 없고 2가지는 기억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 어디 있니? 여기 자 저기 자 그렇게 하나 섭차 자 AUG 메사이오닌 AUG 메사이오닌 AUG 메사이오닌 AUG 자, 이 AUG를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는 지금 이게 RNA에 있는 뭐를 보는 거야? 코돈을 보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이 AUG를 우리가 게시코돈이라고 해요. 게시코돈.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아미노산을 만들려면 그러니까 단백질 합성하기 위해서 아미노산이 모여야 되잖아. 그러면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냐면은 AUG에 의해서 메사이온이 처음에 만들어져야 돼. 그리고 그 이후에 붙어가지고 다른 아미노산들이 붙어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스타트를 우리가 게시코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AUG고 AUG가 만드는 이제 지정하는 아미노산의 메사이온이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럼 아까 쌤이 뭐라고 했냐면 이중 나선으로 되어 있는 VVVV가 특정한 단백질 합성을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이 각각 유전자라고 얘기했으면 여기 시작이 뭐야? AUG라는 얘기인 거야. 시작이 뭐라는 거야? AUG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시작이 있으면 뭐도 있어야 돼? 끝도 있어야 되겠지. 시작이 있으면 뭐도 있어야 돼? 끝도 있어야 되겠지. 이 끝의 코돈을 갖다 우리가 종결 코돈이라고 얘기해요. 종결 코돈. 알겠습니까? 이 종결 코돈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자, 3가지 뭐냐면 UAA,
UAG, UAG, UGA. 자, 그게 여기 연결 멈춤에 써 있는 이 주황색 내용인 거예요. 이거 우리가 종결 코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 멈춤을 뭐라고 쓰면 돼? 종결 코던. 세 가지. UAA, UAG, UGA. 외우는 게 어렵지 않죠? UAA, 그러면 나머지는 UAG, UGA. 요거만 두 개만 바꾸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게시 코드는 AUG, 메사이온이 종결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질문에 나와봅시다. 이런 식으로 4에 여기까지 해서 쉴 거야. 64가지에 자, 뭐가 만들어져? 코돈이 만들어졌어. 오케이? 그럼 질문. 자, 84가지, 이제 84이란다. 그러니까 64가지의 자, 코돈에 의해서 아미노산을 이제 지정을 하는데 그러면은 지정할 수 있는 이제 코돈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는 코돈의 개수는 몇 개냐? 이렇게 질문이 나왔어. 다시 자, 코돈이 자, 4개가 상승해서 64가지의 자, 64가지의 경우의 수를 만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몇 개냐? 그렇게 내가 질문을 한 거야. 알겠어? 몇 개일까? 43. 왜? 20까지 만들 수 있어. 60개에서 64개에서 20을 뺀 거야? 뭔 개소리야? 테레마 몇 개일까? 준영 몇 개일까? 21개. 21개는 왜 나온 거야? 뭐 근거를 얘기해요. 응? 태주야 몇 개일까? 야 이미 답을 얘기했는데 민지 몇 개? 뭘 21개야 서진이 내가 지금 출석부 그러고 있는 것 같아 민정이 야, 시험이라니까 답이 나와야지 뭐든 찍어봐 야 얘네가 쉬고자 하는 의지가 없네 이거 대답을 해야 되게 힘드니까 민준이 네. 몇 개? 24개. 24개 Y 네. 432 곱했어요. 432 왜? 그냥 예. AUGC 해가지고 곱했어요. 유찬이 다시 여러분 난 그럼 처음 다시 돌아가야 돼. 자 DNA 정보가 염기, 배열, 서열에 따라 달라져. DNA가 염기 3개가 모이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해.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3연기 조합. 그럼 DNA 1가닥, 2가닥 둘 중에 하나를 갖다가 누구한테 옮겨줘야 돼? RNA. 옮겨가는 과정 뭐라고 표현한다고? 전사. 그럼 DNA의 3연기 조합을 전사를 받은 RNA의 3연기 조합에 해당되는 부분은 뭐라고 표현한다? 코돈. 이 코돈이 자 3개가 모이면 되니까 염기 종류가 4가지여서 4개의 3승에서 64가지, 64가지의 자 만들 수 있는 아미노산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생긴다까지 내가 얘기를 했어.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었지? 반드시 외워야 될 게 자 스타타는 게시 코돈이 정해져 있다 그랬었지. 그게 뭐라고? AUG. 얘는 메사이온이라는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면서 얘로부터 해서 쭉 배열이 되면서 자 폴리펩타이드를 만들어서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 거야. 두 번째는 스타트가 있으면 끝도 있다 그랬어. 그것을 우리가 종결 코돈이라고 했고 몇 가지가 있었어? 3가지. UAA, UAG, UGA 3가지에 따라 썼지. 오케이? 여기까지 내가 얘기한 거잖아. 그쵸? 그러면 발음이 안 되니? 자, 64 중에서 이게 더 쉽네. 64 중에서 자 아미노산을 지정을 할 수 있는 건 몇 개냐? 뭘 4개야 이 새끼야. 야 이씨.
아니 또라이 아니야? 야 최소한 20가지 하기 위해서 4개씩 생겨서 64가지 만드는데 뭔 3개 4개야. 37가지. 아무거나 막 지르지 말고 이런 뭐 몇 개야? 61개란 말이야. 왜? 아까 게시 코드는 뭐라 그랬어? AU지. 얘는 메사이오닌을 지정을 한다 그랬었지. 맞죠? 근데 종결 코드는 몇 개이니? 3개씩. 얘는 뭐야? 얘로 종결한다니까. 이걸로 끝난다고. 이 3개는 아미노산을 지정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끝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잘 보면 연결 멈춤이라고 써 있잖아. 다 얘는 뭐야? 타이로신, 시스테인, 히스티딘. 근데 이 2개 뭐야? 연결 멈춤. 이 2개, 이거 하나 연결 멈춤. 얘는 뭐야? 트립토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연결 멈춤. 종결됐다고. 얘네들 3개는 뭐야? 아미노산을 지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64가지 중에서 3개를 뺀 61.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야?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는 코돈의 개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낼만하겠죠, 시험. 그렇죠? 그럴 때 뭐 막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64에서 20개 빼가지고 44개 뭐 이따구로 얘기하고 뭐 4개, 3개 이런 그런 개쪽팔린 거야. 알겠지? 자, 좀 쉬었다가 뒤에 있는 교재에 있는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합시다.
160페이지 펴보세요. 썼어? 자, 같이 풀어보자. 같이 풀어보자고. 어렵지 않으니까. 자, 1번. 유전자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유전자는 DNA 특정 부위에 있다. 이거 맞아, 틀려? 맞죠? 오케이. 자, 2번. 생물의 유전자 수는 염색체 수와 일치한다. 사람의 염색체 수가 몇 개죠? 6개지. 그러면은, 자, 유전자 수하고 염색체 수가 일치하니? 아니지. 유전자가 훨씬 더 많단 말이야. 염색체가 DNA로 구성되어 있는 거라고 했잖아. DNA 안에서도 특정 부위가 유전자가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훨씬 더 많지. 그러니까 2번이 잘못했다. 자, 3번. 유전자의 유전 정보는 DNA 어디에 저장한다? 염기 서열에 저장한다. 그걸 틀렸어? 유찬이? 염기 서열. 이 염기 서열을 우리가 3년 교조 이렇게 가져왔었죠? 4번에 유전자 이상이 생기면은 유전 질환이 생길 수 있다. 두 가지. 자, 비정상 단백질을 합성하거나 아니면 효소가 결핍되거나 두 가지를 예를 들었어요. 5번에 유전자에는 특정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맞는 얘기죠? 자, 2번 갑시다. 지금 얘기했던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얘네들의 구조의 이름을 쓰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기억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기억이 자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니까 복제를 해가지고 세포 두 개로 세포 분열할 때 나눠주는 거지? 얘를 뭐라고 얘기해? 염색체. 그러니까 기억 염색체를 얘기하는 거고. 자, 이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염색사 DNA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다음 요게 이 동글뱅이들이 뭐야? 얘를 구성할 수 있는 단백질, 아까 히스톤이라는 단백질 이렇게 얘기하는 거 했었죠?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지금 기억이 염색체를 얘기하는 거고 니은이 DNA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니은의 DNA를 확대해서 보여준 거죠. 그쵸? 확대해서 보여준 거죠. 그래서 확대해서 보여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자, 그러면 이 확대해서 보여준 이 얘네들이 다 DNA인데 이 DNA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특정한 기능을 담당을 해. 그러면 이 중에서 이 일부를 띄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린 거다 그러면 얘가 뭐야? 특정한 기능을 담당한다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었어요? 유전자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었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서 기억니은 이렇게 나오면 각각의 뭔지를 써줘야 된다는 거야. 다시 한번 기억이 뭐라고? 염색체는 염색사로 되어 있고 염색사를 구성하고 있는 분자가 DNA. 그 다음에 이게 이중 나선인데요. 얘가 지금 설명하는 건 얘 DNA 맞아. 그러나 지금 얘는 특정 부분을 딱 잘라서 얘가 뭐냐라고 물어봤지? 그럼 특정 DNA에서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를 떼어놨다는 얘기야. 그러면 걔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잠깐 유전 자 이렇게 표현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의 이름을 정확하게 쓸 수 있으면 되겠다. 아시겠어요? 자, 4번 3번이죠. 3번에 보면 그러면 기억이 아까 염색체를 얘기했어요. 염색체는 D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맞죠? DNA, 히스톤이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맞는 설명. 다음 2번 니은이 아까 뭐예요? DNA를 설명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니은은 세포의 핵 속에 들어있다. 맞죠? 핵 안에 DNA를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한 분자 니은이 DNA예요. 디귿은 유전자죠. 그러면 한 분자의 DNA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있다. 맞아 틀려? 맞죠? 그래서 얘기했던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니은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A, G, C 뭐가 잘못됐어? T여야 되는 거죠. 유라실이 아니라. 그러니까 4번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겠지. 교현이 알아들었어? 자, 그 다음 5번에 디귿이 뭐예요? 유전자가 DNA 특정 부위를 의미하고 걔네들이 특정한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수준이 뭐 이 정도가 기본적인 수준들이야. 어렵지 않아. 충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자, 4번. 자, 이건 이제 DNA 기능을 그림상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갈색. 자, 이게 이제 DNA인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하는 DNA가 유전자란 말이야. 이 DNA는 갈색 눈동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라는 거지. 그러면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 이 갈색 눈동자를 만들 수 있는 단백질, 그게 바로 멜라닌이야. 이 멜라닌을 합성할 수 있는 멜라닌 합성 효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얘가 많은 양의 멜라닌을 합성하니까 눈동자가 갈색이 됐다. 그 다음에 적은 양이 되면 파란색이 됐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 봅시다.
자, 그러면 기억. 유전자에는 뭐가 있다고? 얘는 멜라닌에 대한 정보야. 멜라닌 합성 효소에 대한 정보야. 멜라닌 합성 효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이 맞는 설명이 돼야 되는 거죠. 기억 보기를 바꿔서 유전자에는 멜라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잘못된 얘기인 거죠. 위 그림상에서 멜라닌 합성 효소가 유전자에 의해서 발현이 되고 있으니까 기억은 맞는 설명. 니은 합성되는 멜라닌 합성 효소의 양이 많으면 갈색, 적으면은 파란색. 그럼 니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러면 디귿 유전자의 유전 정보는 뭐다? 바로 단백질 합성 정보가 된다.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던 표현이죠. 유전자 정보는 단백질 합성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죠. 어떤 세포에서 일어나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과정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생명, 중심, 원리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DNA가 뭘로 옮겨가고 RNA로 옮겨가는 과정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전자. 다음에 단백질은 리보솜에서 만들어져 세포 지리인 거죠. 이 과정 뭐라고 표현해? 전역 이렇게 얘기한다 했어요. 그다음에 기억. 그럼 기억은 뭐냐? 자, 기억 가운데 여기 RNA 얘기하는 거죠. RNA다 맞고요. 가는 전사, 나는 번역하는 얘기죠. 자, 나과죠. 이거 어디서 일어난다고? 핵 바깥의 세포 질에서 일어난다고 했었죠. 리보솜하죠. 세포 질에서. 핵이 아니라 세포 질. 세포 질에 있는 리보솜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기억 니은만 답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넘어갑시다. 자, 할만하죠? 뭐 이 정도 풀면 말이 안 되지.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공부가 다 됐는데. 지금 모여 있는 친구들이 다 학습력이 되는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속하기가 편해. 근데 이게 실제로 결과로 나와야 돼. 그래서 수업을 갖다가 할 때 집에서 복습하는 거 좋지만은 복습 안 해도 될 정도로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학습 방법이 되는 거야. 도윤이 네가 그걸 못 해가지고 시험 전날 나를 졸라 괴롭혔던 거란 말이야. 그리고 결과도 내가 생각만큼 안 나오는 거야. 준영이가 마찬가지고. 자, DNA에는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DNA의 염기의 3개가 하나 아미노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걸 이렇게 표현했죠. 그걸 3연기 조합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어. 그래서 한 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이 아니라 3개의 염기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얘기. 자, DNA 염기 서열이 다르면 유전 정보도 달라졌다. 야, 아까 뭘로 확인했어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같은 경우에 염기 중에 가운데 있는 염기 하나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바뀐 걸로 어떻게 돼? 적혈구의 모양이 남모양으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얘는 맞는 설명이 되는 거겠죠. 다음 디귿 DNA를 구성하는 염기의 비율이 같으면 저장된 유전 정보도 같다. 자, 뭐가 잘못되어 있을까? 이거 잘못된 표현이거든. DNA를 구성하는 여기까지 유전 정보도 같다. 이 DNA는 유전 정보가 뭐라고? 아까 3염기 조합이라고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염기의 비율이 아니라 염기의 어떤 염기가 아니야. 서열이어야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맞을 듯하는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오면 실수할 수 있는 보기가 되는 거지. 그럴싸해 보이는 보기잖아. 그렇죠?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DNA에 있는 유전 정보가 3염기 조합, 염기의 배열 순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비율이 아니라 서열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니은만 달린다. 아시겠죠? 자, 7번 갑니다. 다 풀 거야. 집중해 잘 봐. 코도는 DNA 거야, RNA 거야? RNA 거죠. 자, 몇 가지가 있다고? 4의 3승에서 64. 그 다음에 선생님 뭐라고 썼지? 게시 코돈이 AUG 이게 메사이오닌. 그 다음에 종결할 수 있는 코돈이 UAA, UAG, UGA. 내가 왜 계속 쓰면서 얘기했어? 외우란 얘기야 지금. 외우면서 하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총 64가지 중에서 이 3개는 아미노산을 갖다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는 건 몇 개다? 자, 61가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코돈은 DNA가 가지는 연속된 3개의 형태다. 뭐가 잘못됐지? 코돈이 누구 거라고? DNA 거야? RNA 거야? RNA. 그러니까 얘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금 한 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은 한 종류가 될 수가 없죠. 왜? 아미노산은 몇 개 있는데? 20개 있는데 자, 코돈은 몇 개 가지가 있어? 얘는 4가지. 그 중에서 얘는 1가지가 어떻게 돼? 20개를 지정해야 되니까 중복될 수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알겠어요? 됐습니까? 쫓아왔어? 자, 8번.
자, 사람의 유전자를 세균에 넣으면 사람의 유전자에 저장된 정보대로 세균에서도 똑같은 아미노산을 결합한다. 그럼 세균하고 사람하고 유전부 체계가 공통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유전부 체계의 공통성을 설명해요. 자, 그럼 기억. 유전부 체계는 세대를 거듭하면서 달라졌었을까? 아니겠지. 공통성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도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걸 거야. 자, 그다음 니은 사람과 세균은 그것이 공통조상이었다라는 증거가 된다. 진화론적인 증거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다. 그다음 디귿에 사람과 세균은 동일한 유전부 체계에 관다. 이걸 우리가 유전부 체계의 공통성이라고 설명한다고 표현했죠. 저걸 주관식으로 쓰라 그러면 유전부 체계의 공통성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9번. 자, 그림은 유전 정보의 전달과 단백질 합성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DNA 정보가 RNA로 옮겨가는 이 과정을 전사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이 과정을 번역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게 지금 1가닥이 있고 2가닥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1가닥 걸 전사했는지 2가닥 걸 전사했는지 질문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봐줘야 되죠. 자, UAU니까 이게 코돈입니다. 그럼 이 코돈에 대한 성명이 줘봐면 U면 뭐야? A가 돼야 되는 거고 AT인데 유라시를 갖고 있는 거죠. A면은 T가 돼야 되고 그다음 U니까 A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현재 AT이면 위에는 1번 가닥에 대한 걸 얘가 지금 받아두고 있다라는 설명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보기만 깍깍거리지 말고 쓰면서 집중해서 잘 보라니까. 할 때 제대로 하라고. 할 때. 야, 지금 안 됐는데 시험 기간 돼서 한 달 뒤에 보면 기억나? 안 날 거 아니야. 자, 얘는 지금 뭐야? A, G, G야. 그럼 몇 번 가나? 1번 가도록 옮겨줘야 되죠. 그럼 얘에 대한 쌍거주는 A면 DNA니까 T 가능하죠. 그 다음에 G면은 C. 그 다음에 G면은 C.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간 건 뭐야? T, C, C. 그래서 우리 여기서부터 해야 되죠. G니까 C, 그 다음 C니까 C, C니까 G.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돼야 돼? C, C, G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상호적으로 C, G, C, G, G, C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지 알았더니? 이해됐어? 자, 좋아. 자, 그러면은 보기를 보면서 봅시다. 1번 기억에 들어갈 게 뭐냐? 아까 CCG이다. 얘기했죠? 자, 이번만 얘기고요. 2번 아미노산 1을 지정하는 코드는 아미노산 1을 지정하는 코드는 누구에서 찾아야 돼? RNA에서 찾아야 되는 거 코드니까 누구야? 1을 지정하는 건 UAU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UAU다. 그러니까 자 아미노산 1은 U 미안해 내가 안 보여. 책이 바뀌어있네. 내 차고 다르구나. UAU. 여기도 UAU로 나와있지 지금. 그거 맞죠? 자, 다음 3번 가과정을 통해서 DNA 유전 정보가 RNA로 전달된다. 자, 가과정. 가과정이 뭐야? 지금 전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DNA가 RNA로 저 정보를 전달한다. 3번 맞는 얘기가 돼야 되겠고. 4번에 나과정에서 연속된 4개의 RNA 연계 하나 아미노산. 뭐가 잘못됐지? 3개가 돼야 되는 거죠. 3년 교지와 코드원 3개가 돼야 되니까 4번이 잘못이다. 그 다음에 나가중의 번역이란 말이야. 그럼 세포질에서 누구에서?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대로 썼죠. 그러니까 자 5번은 맞는 설명, 4번은 잘못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자 10번 자, 이 DNA로부터 전사된 RNA 자, 그대로 칠판 보고 대답해보자. 이게 지금 누구냐면 자, 왼쪽 첫 번째 영역부터 전사 번역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DNA부터 이게 지금 DNA를 얘기하는 거야. 전사된 RNA. 그러면 T면은 뭐가 돼야 돼? A, G면은 C, C면은 G, A면은 T인데 T 대신에 DNA가 아닌 RNA니까 뭐가 돼야 돼? U가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 T 대신에 U, T 대신에 U 3개, 3개. 그 다음에 C 대신에 G, C 대신에 G, G 대신에 C, 그 다음에 A 대신에 자 T가 나와야 되는데 T가 없으니까 U, G 대신에 C, T일 때 A. 이게 이제 자 RNA에 우리가 써줘야 될 자 종류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번 보기가 이 상태에서
자, 몇 개의 유전부호가 포함되어 있느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유전부호 책의 공통색이 유전부호가 뭘 얘기하는 거라고 했지? 아까 유전부호가 뭘 유전부호라고 얘기한다고 했었구나. 유전부호가 DNA에서 뭘 얘기하는 거고 3용기 조합을 유전부호라고 얘기하는 거고 RNA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라고? 얘를 받은 코돈을 이야기하는 거라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최대 몇 개 코돈이 있느냐 이 얘기하고 똑같은 말인 거야. 그러면 몇 개씩 묶어야 돼? 3개씩 묶어야 되겠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몇 가지가 돼야 돼? 4가지가 돼야 되는 거겠죠. 민지 알아들어? 이해됐어? 자, 그래서 자 기억은 잘못된 부분. 자, 니은 전사된 RNA에서 세 번째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은 세 번째니까 1, 2, 3 얘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G, C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은 잘못된 거죠. 시험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시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자, 그다음 디귿. 이 DNA로부터 합성된 폴리펩타이드는 최대 몇 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얘가 3전기 조합. 자, 코돈들이야. 코돈 하나가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한다 그랬었지? 그러니까 1, 2, 3, 4 해서 총 몇 개가 되는 거야? 4개를 갖다가 만들 수 있다. 4개를 갖다가 유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12번 넘어갑니다. 준영아, 담배 끊어. 네. 담배 끊어. 너 담배 못 끊지만 그럼 너라도 끊어야 되지 않겠니? 야, 예능을 닭주로 받아들이니까 되게 당황스럽잖아. 자, RNA가 지금 현재 얘가 갖고 있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코돈이라고 얘기한다고. 아까 내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었죠? 그럼 이 코돈에 대한 정보를 누가 갖고 있어? DNA 가 갖고 있는 거를 3전기 조합이라고 얘기해. 그럼 여기에 대한 3전기 조합을 써야 돼. U니까 얘가 T야. 그러면 A, G니까 C, 얘 뭐라 써? G니까 C, U니까 A, 그 다음 U니까 A, G, C, C, G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 걸 찾으라는 얘기인 거야. 왜 알았더니? 그러면 위에서 1번 가닥하고 2번 가닥 중에서 누구니? A, C, C, A, 지금 누굴 얘기하는 거야? 2번 가닥이 지금 뭐 한 거다? 전사를 시켜줬구나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13번. 자, 마찬가지. 얘는 되게 문제를 친절하게 낸 거지. 사실은 뭐예요? DNA 2개의 이중가닥 같이 보여줘야 되는 거야. 보여줘야 되는데 얘는 친절한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이 DNA 가닥을 RNA가 전사받았다는 얘기예요. C, G, A, T 대신에 U, T, A, G, C, A, T 대신에 U, T, A, 다음 C, G, A, T 대신에 U, A 대신에 U, G, C, T 대신에 A, G 대신에 C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만들 수 있는 게 처음에 자 GUA야. 찾으라는 얘기야. GUA는 뭐야? 발린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발린, 다음에 CUA, 류신. 이게 다 뭐 이름이야? 아미노산 이름이야. GUU, 발린. 그 다음에 CAC, 히스티딘.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하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그럼 보기 봅시다. 자, 기억. 이런 정보는 DNA에서 누구로 가? RNA로 전사된다. 기억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니은 나에 해당되는 코드는 그래서 나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지금 발린을 얘기하니까 G, U, U여야 되는 거죠. 그럼 니에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가하고 다가 지정한 아미노산. 가는 류신, 다는 뭐야? 히스티딘이 되는 거니 같지 않죠? 그러니까 가가 뭐야? 맞죠? 가가 류신 맞죠? 그럼 가가 히스티딘. 그러니까 가다는 모두 류신이다. 가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14번.
자, 유전자 이상에 의해서는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고 그랬었어요. 자, 단백질이 이상적으로 만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비정상 단백질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은 효소가 결핍되거나. 가는 페니알라닌 분해 요소가 결핍되는 페니케톤 요증을 얘기하고, 나는 멜라닌 색소 합성 효소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자, 머리카락에 피부 등이 하얗게 되는 거. 뱀 중에서 백사, 하얀색 뱀 이런 거 있지. 예전에 이제 영물이라고 얘기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유전병이야, 유전병. 이런 어떤 멜라닌 색소가 합성되지 않아서 생기는 이런 유전병을 우리가 알비노증이라고 얘기하거든. 알비노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알비노증. 자, 기억. 가를 통해서 유전자가 단백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건 개소리죠. 유전자에서 단백질 합성 정보를 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억은 다 밑에 있고, 니은. 나는 효소의 생성에 관련된 유전자 이상이 생겨서, 나가 뭐예요? 멜라닌 색소 못 만들었죠? 멜라닌 색소를 합성할 수 있는 효소가 안 만들어진 거지. 효소가 안 만들어진 효소 결핍이에요. 이게 맞는 얘기가 되겠고, 그러니까 유전자 이상이 생기면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합성되지 않아서 유전 질환이 생길 수 있다. 이거는 지금 정확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5번. 아까 봤던 그 그림이에요. 정상 헤모글로빈을 만들려면은 DNA는 3중교 지압이 CTT여야 되는데 비정상 헤모글로빈을 만들 땐 CAT다. 그래서 가운데가 이렇게 해서 치환된다, 바뀐다. 그러면은 헤모글로빈의 모양이 달라지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은 코돈 여기에서 누굽니까? GAA, GUA.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미노산이 서로 같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 맞는 설명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비정상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개수. 자, 얘가 어떻게 되나 볼까? 예, 하나, 둘, 셋. 얘도 하나, 둘, 셋. 몇 개로 되어 있어? 세 개로 되어 있죠. 아미노산 개수는 똑같은데 같은 가운데 있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서 결과물인 이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의 모양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개수가 달라진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자, 비정상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개수하고 정상 헤모글로빈은 같아야 됩니다. 아무튼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지니까 그 결과 어떻게 돼? 자, 비정상 단백질 합성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맞는 설명이 되겠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다음에 등급 도전 문제. 왜 뭐니 등급이야? 자,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DNA를 쭉 그림 그려놓고 V 하나하나가 특정한 효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 얘네들 유전자라는 걸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유전자 1이 효소 1을, 유전자 2가 효소 1을, 유전자 3이 효소 3을. 그래서 물질 A, 물질 B, 물질 C, 물질 D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림을 지금 50도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해 봅시다. 자, 기억. 유전자 1에서 자 3은 각각 다른 효소의 합성에 관여하고 있다. 맞아, 틀려? 여기 유전자 1, 유전자 2, 유전자 3이야. 근데 유전자 1이 효소 뭐로 만들었어? 1, 효소 2, 효소 3. 같았으면 효소 1, 효소 1, 효소 1 그렇게 썼을 거 아니야. 효소 1, 2, 3이라고 얘기한 건 효소의 종류가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는 걸 설명하는 거겠지? 기억에 유전자 1에서 3은 각각 다른 효소의 합성에 관여합니다. 기억 맞는 설명. 이해됐어요? 다음 니은 유전자 1의 이상으로 효소 1이 합성이 안 됐어. 요게 합성이 안 됐다 말이야. 요게 안 만들어졌어. 얘가 하는 역할이 A를 B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니은에서 A가 B로 바뀌지 않는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다음 디귿 유전자 2에만 자 이상이 생긴 곰팡이는 자 유전자 2에만 그럼 효소 2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물질 뭐가 B가 C로 바뀔 수 없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러면은 유전자 2에 문제가 되면 B가 C로 바뀔 수 없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디귿 보기는 유전자 2에만 이상이 생긴 곰팡이에 물질 C가 있을 때 C가 아르지닌으로 바뀌는 것은 효소 3이 하는 역할이야.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문제는 뭐야? 유전자 2가 지금 문제가 되지 B가 C로 바뀌는 거면 안 되는 거지. 얘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물질 C가 아르지닌으로 바뀌는 건 가능할 수 있겠죠. 무슨 설명인지 알겠어요? 준영아 들어야지. 그래서 디귿 유전자 2에만 이상이 생긴 곰팡이는 물질 C가 있으면 얘는 2만 문제가 있으니까 C를 아르지닌으로 만드는 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거다.
자, 2번. 자, 그림은 동물 세포의 구조와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A가 핵을 얘기하고 있고, 세포 소개한 이름들을 한번 볼까? 저번에 우리 했던 것들 자, 10번 보고 대답해봐. A가 핵을 얘기하고 있고요. 핵이 연결되는 물질 이동 통로, 얘를 뭐라고 얘기한다 했지? 소포체. 그래서 리보솜이 붙으면은 거친 면소포체, 없으면은 매끈 면소포체. 거친 면소포체는 단백질을 이동하는 통로가 되고, 매끈 면소포체 같은 경우는 내가 경환에서 설명한다고 얘기했었지? 지질이나 탄수화물 같은 경우들을 합성하는 데 관여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네들에서 떨어져 나온 얘네들이 분비할 수 있는 누구를 얘기하면 골지체를 얘기하고, 여기서 단백질이나 당성분들을 막으로 싸서 바깥으로 분비하는 역할을 해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주름이 보이는 크리스타가 보이는 이중막 구조로 바꾼 얘가 뭐다? 미토콘드리아가 되고, 얘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썼지? 에너지를 갖다가 합성을 한다. 에너지를 합성하면 얘를 저장을 한다. 저장하는 부위, 저장하는 물질을 우리가 ATP라고 표현한다고 얘기했어요. 저건 내가 수업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문제풀이 영상 들으라고 얘기하는 건 반복하라고 내가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기억 A에서 가과정이 일어난다. A가 핵이죠. 가과정이 뭐예요? 전사를 얘기하고 있죠. 전사는 핵 내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겠죠. 니은 나과정은 번역을 얘기하는 거. RNA에서 단백질 만드는 번역을 얘기합니다.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거죠. 자, 나과정에서는 자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앞단원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얘가 뭐니? 얘네들이 RNA에 아미노산 1, 아미노산 2, 아미노산 3 이런 것들을 연결해가지고 뭐를 만든가? 폴리펩타이드로 단백질을 합성한 거지. 자, 물질을 합성하는 물질 대사. 물질 대사는 물질을 분해하는 거와 물질을 합성하는 거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물질 대사 지난주 수업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화작용하고 동화작용을 나눌 수 있다고 했었고, 이화작용은 분해하는 작용이야. 이게 뭐야? 발열 반응. 제대로 안 나면 안 되는데, 동화작용이 흡열 반응. 그래서 이화작용이 바로 이제 세포호흡 대표적인 얘가. 세포호흡이 뭐예요? 누구를 갖다가 포도당을 산소와 결합을 시켜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거고, 그때 발생되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를 뭐로 저장한다? ATP로 저장을 한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포도당 하나가 연소가 되면 686 킬로칼로리의 열량이 발생을 하는데, 자 이게 이제 실제로 이 에너지에 사실은 38개의 ATP를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소화가 되는 경우도 물질을 분해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동화작용에 해당이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광합성 대표적인 거죠. 광합성은 거꾸로 세포의 반대 과정이야. 재료로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쓰고, 그 다음에 장소는 연목체에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빛을 받아서 그래서 포도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산소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반대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광합성입니다. 혹은 무합성 단백질을 갖다가 합성하는 거다.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이 보기를 풀 수가 있는 거야. 나과정이 뭐야? 결국에는 단백질 합성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은 보기 뭐야? 나과정. 단백질 합성 과정은 지금 에너지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라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자 이화작용이냐 동화작용이냐라는 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얘는 무슨 과정이야? 동화작용이니까 에너지를 뭐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어야 되겠지. 그 에너지가 뭐다? 필요하다라고 설명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게 조금 까다로운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이 만든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제발 부탁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시험 공부야. 시험 공부. 시험 공부라는 거야. 시험 공부를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게 시험 공부라니까. 자, 디귿 C에서 가과정에서, 가가 뭐야? 전사죠? 전사는 핵 내에서 일어난다고 썼고, 자, 핵 내에서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썼지? DNA가 RNA를 만드는 RNA 중합 효소를 갖다가 만들어서 RNA에다가 전사시켜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디귿은 C에서 가과정에 필요한 효소가 합성된다 그랬어요. C가 뭐예요? 볼지체죠. 볼지체에서 합성, 이 효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고? 핵 내에서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디귿은 잘못되어 있다. 자, 3번. 자, 바로 보기 봅시다. 기억 대장균이 증식할 때 사람이 인슐린 무지원자 복제 가능 불가능? 가능하다. 그래서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인슐린이 포도당을 자, 글루카곤으로 글리코겐이지 글리코젠 저장을 시켜줄 때 이때 이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자, 이 인슐린을 갖다 만들어내는 뭐가? 유전보가 정해져 있는 거지. 그럼 그 유전보를 그대로 옮겨가지고 대장균에 집어넣으면 대장균은 어떻게 하니 이분법에 의해서 번식 속도가 매우 빠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매우 빠르게 많은 양의 인슐린을 만들어낼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인슐린이 부족한 병은 당뇨병이라고 얘기하죠. 당뇨병 환자한테 인슐린을 전부 다 대장균을 통해가지고 얻어가지고 그걸 빼가지고 그걸 갖다가 주입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기억 만든 설명이 되고요. 니은 대장균에서 사람 인슐린 유전자의 전사 번역이 일어나니까 이 짓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지? 아까 유전보 체계의 공통성 이렇게 설명한다고 얘기했던 거죠. 됐어요. 자, 니은 사람과 대장균의 전사 번역 과정은 같지만 유전보 체계가 같아 달라? 같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람에서 인슐린이 만들어지는 그 유전보 체계를 그 이제 3연결 조합을 그대로 끊어가지고 대장균에다 집어넣어주면 대장균에서 똑같은 인슐린을 만든단 말이야. 그 유전보 체계 공통성을 얘기하니까 자, 유전보 체계가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4번. 자, 그러면 DNA 가닥과 이로부터 전사된 RNA 염기서열의 일부와 이를 바탕으로 합성된 단백질 아미노산을 배열을 합하는 것이다. 자, DNA에 있는 것들을 지금 RNA로 전사시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이를 바로 봅시다. 자, 아미노산 3을 지정하는 것은 그래서 아미노산 3. 자, 3연기 조합이니까 이 세 개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4개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고 아미노산 3을 지정하는 코돈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누구에서 찾아야 돼? DNA에서 찾아야 돼? RNA에서 찾아야 돼? RNA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누굴 얘기하는 거야? 세 번째니까 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UA, U다. 기억을 만든 설명이 되는 거죠. 다음 니은 기억 부분의 염기 C, 기억 부분의 염기 C를 갖다가 지금 문제에서 자 T로 바꾸면 T면은 여기가 뭐가 돼? A가 돼야 되겠죠? 그럼 H, U가 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자 바뀌면 아미노산 몇이 다른 걸로 바뀌어. 지금 몇 번이 바뀐 거야? 2번이 바뀐 거지. 그쵸? 그럼 아미노산 3이 아닌 2번이 다른 아미노산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유전보가 바뀌었으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니은 부분에 해당되는 염기 G가 삽입이 됐어. 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니은에다가 삽입을 했어. 여기다가 삽입을 하는 거야. 삽입을 하면 아미노산 4는 자 여기까지 하나, 여기까지 하나. 근데 니은에다가 아미노산 하나 삽입을 했어. 누굴 삽입했다고? G를 삽입을 했다고. 그럼 여기 G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GAT. 얘가 이제 G면 C가 되겠죠? 그러면 G면 여기가 C가 될 거고. 그래서 CUA에서 이렇게 해서 만들고 이제 AAC 이렇게 해서 만들게 돼. 이런 상태가 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하나 삽입이 되면 3개씩이 하나 아니라 아미노산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아미노산 4는 그럼 이제 이게 몇 번이 돼?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 이게 4번이 돼야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럼 이 4번에 대한 코돈은 그랬어. 코돈이가 RNA를 뭐라는 얘기죠? 그럼 뭐가 돼요? UU, G가 돼야 돼.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니? 됐어요? 자, 164부터 166까지는 숙제. 알겠죠? 이 정도 할 수 있지? 자, 이거 숙제로 하고 그 다음에 경환 너는 수업 계속 들어갔고 나 강환이고 너도 강환이고 그렇지? 강환이? 경환만 있어. 너희는 전부 다 선생님이 1학기 부분과 관련돼 있던 영상 한번 줬었지? 나 책도 줬었지? 책 안 줬어? 제 어. 이반 넌 받았지? 받았지? 한번 내가 줄게. 또 문제 풀어야 되고. 자, 나머지 학교는 중간에 봤으니까
자, 기말고사 1차 숙제야. 2단원만 들어가야 돼, 2단원만. 자, 마라톤 외람물보다 저번에 우리 똑같이 했던 거 같이. 영어하는 선생님 주는 이 책 1학기 이거 저번에 했던 거 이거하고 여기 있는 문제만 다 풀어도 내가 볼 때 1등은 나와. 그냥 안 풀어도. 그래서 자, 범위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거 벗어나는 건 나올 일이 없어. 다른 학교들 이 정도만 아니면은 최소한 2등급은 나와야 정상이야. 2등급 나와야 정상이야. 근데 이거보다 더 할 거란 말이야. 자, 나눠준 이유는 뭐냐면은 미리 알아서 하라고. 예를 들어 우리 지금 3단원은 끝났지? 그럼 3단원 아까 문제 11개 풀어오라고 했잖아. 그쵸? 풀고 나면은 미리 뭐 할 수 있어? 3단원 지금 나눠준 거 미리 풀 수 있지? 알겠어요? 네. 미리 하라고. 안 그러면 나중에 시험 공부할 시간이 없어. 농담이 아니야. 좀 볼래? 자, 지금 이게 5월 이번에 두 번째 주야. 그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가급적 지구 시스템 이단원은 끝내려고 하는데 지구 시스템이 생명 시스템보다 양이 많아.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겠어.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럼 6월 첫째 주로 넘어간단 말이야. 그런데 6월 마지막 주에 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있어. 안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대부분도 6월 말에서 7월 초가 대부분들은 시험이니까 그러면 실제로 시험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내 입장에서는 3번, 4번밖에 없는 거야. 직고까지 포함을 해봤자. 알겠어요? 그럼 그때 가서 이거 언제 풀어 이거? 못 푼다니까? 애들이 풀려져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이 모르는 것만 지금 받고 확인하고 넘어가고 문제집 다른 거 주고 더 풀고 연습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리미리도 풀어놔야 된다. 몰아서 하지 말고. 몰아서 하지 말고. 알겠어? 네. 자,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말 뜻을 못 알아.